안녕하십니까.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이벤트 대결입니다. 홍성재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올해 여자리그는 시범 경기가 끝나고 정규리그 들어가기 전까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이벤트 대결을 마련했는데요. 네 판인데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다양한 관전 포인트가 있는데요. 네. 한 판 한 판마다 정말 그 재미가 남다를 것 같습니다. 네, 신예 대결부터 허리 그리고 주장급 선수들의 대결까지 과연 어떤 경기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2020 미리 보는 여자리그. 자, 미리 보는 여자리그는 끝이 났죠. 이제 정규리그를 앞두고 있는데 그 전에 또 이 네 판으로 빡빡하게 채우고 있습니다. 오늘은 첫날 1경기인데요. 정유진 대 나카무라 스미레의 대결입니다. 네, 한일 신예 간의 대결인데요. 네. 정유진 선수는 좀 생소하겠지만 김은지 선수와 함께 이제 여자 기사 중에 원석이라고 불리는 선수죠. 네, 가장 어리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2경기 그리고 4경기는 김신영, 권조리, 김경은, 김수진 여자리그 참가하는 선수들인데 허리팅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네, 어떤 허리가 과연 더 튼튼할지요. 네, 최강 대결이고요. 또 오유진 대 후지사와 리나. 후지사와 리나 선수 오랜만에 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후지사와 리나 선수 정말 오랜만에 보고요.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오유진 선수는 한일을 대표하는 기사들인데 네. 이 대결이 98 대결이죠. 그렇습니다. 동갑내기 대결 자존심이 걸려 있습니다. 자, 이제 이벤트 대결 첫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정유진 선수 대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 정말 어린 선수들이고요. 입단 연도는 같습니다. 네, 두 선수는 어릴 때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네. 두 선수가 서로를 잘 알고 있을 거예요. 또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는 일본에 없었던 그 룰까지 만들어낸 선수죠. 네, 이 선수가 일본 자국 내에서 정말 화제가 됐었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은 제가 일본에 있을 때 밥을 먹으러 갔었거든요. 아, 네. 바둑을 한다 그러니까 나카무라 스미레 아냐고 혹시 뭐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네. 자국 내에서 정말 인기가 있습니다. 국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신예들의 대결. 이 신예들은 정말 자존심 그리고 자신감이 정말 중요한데요. 네, 이 선수들이 이렇게 경험을 쌓는 게 중요한데 네. 오늘 만약에 승리를 거둔다면은 뭐 한 판 한 판 이겨가면서 자신감을 쌓을 수가 있겠죠. 조금 의문점이 또 들 수도 있는 것이 김은지 스미레는 좀 당연할 것 같은데 김은지가 아니라 정유진 스미레의 대결이 됐어요. 네, 그렇죠. 김은지 선수는 최근에 바둑 팬분들에게 많이 알려지는 기사이고 네. 정유진 선수도 사실 김은지 선수만큼 기재가 있는 기사이기 때문에 네. 정유진 선수를 발견하는 재미가 또 있을 것 같아요. 네, 앞으로 세계대회에서 이 여자리그에서 많이 볼 수 있는 선수들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신예들의 대결 과연 누가 오늘 눈도장 찍을 수 있을까요? 이벤트 대결 1경기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각자 10분이 주어집니다. 40초 초읽기 5회입니다. 한일 신예의 대결 정유진 대 스미레의 대국입니다. 네, 역시 오늘도 온라인으로 치러지고요. 네, 요즘 같은 시기에 온라인 대국으로 이렇게 기량 점검을 할 수 있다는 네. 것 자체가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두 선수 좀 마음이 좀 싱숭생숭할 것 같기도 해요. 같은 도장에서 공부를 한 적도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온라인으로 방송 대국은 처음이다 보니까 긴장도 많이 했을 것 같고요. 네, 그나마 좀 온라인이라는 게 부담이 좀 덜 된다라고 느껴질 수가 있겠고요. 네. 이제 두 기사는 오프라인에서 도장에서는 많이 대국을 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뭔가 좀 공식적인 느낌이죠. 이런 대국은 또 처음이기 때문에 네. 네, 그 점이 좀 감회가 새롭겠죠. 그리고 많이 뒀다곤 하지만 사실 그건 과거잖아요. 지금 이 선수들은 하루하루가 다를 텐데 오랜만에 뒀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내용일지도 기대가 됩니다. 네,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 예전에 제가 같이 연구를 한번 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그때 당시에 제가 느꼈던 걸로는 이 선수는 수익기가 빠르고 아무래도 계산보다는 전투형에 가깝다라고 느꼈습니다. 정유진 선수는 글쎄요, 제가 큰 데이터가 없어서 네. 오늘 좀 자세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정유진 선수 이번 여자리그 들어가게 되면 다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4지명으로 발탁이 됐고요. 이 스미레 선수는 예전에 그 크라운 혜태배였죠. 그 어린이 대회에서도 남다른 승부욕을 보여줬던 것 같은데 대국 시합에서 지면 좀 눈물을 보이기도 했고요. 네, 이 선수가 이렇게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게 이 네. 승부욕 때문이라는 게 좀 지도했던 사범들의 얘기고요. 네. 올해 초였나요? 최정 선수와 대국에서도 보통 일본 기사들이 엄청 좀 유명한 기사와 대국을 했을 때 뭐 배운다는 마음가짐을 갖고 대국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인터뷰를 많이 하고 네. 끝나고 나서도 인터뷰를 했을 때 보통은 뭐 영광이었다 뭐 네.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잘 하잖아요. 일본 기사들이 조금 더 예와 도를 많이 중시하죠. 네, 근데 이 선수는 열심히 해서 최정 선수를 넘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네. 승부욕이 대단합니다. 오늘 초반부터 흑이 협공을 하면서 우아 쪽의 정석이 정말 어렵거든요. 네, 정유진 선수도 막는 선택을 했더라면 좀 더 복잡한 진행인데 네. 이거는 그래도 피했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요. 백이 이쪽을 막았더라면은 뭐 젖혀일 수도 있고 늘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진행인데 지금 이 선택은 그나마 비교적 쉬운 편이죠. 비교적 쉽다는 건 서로 살아가는, 각생하는 그런 모양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네. 흑이 지금 우아 쪽에 2점을 버리는 선택을 한다면은 바깥쪽에 좀 두텀을 쌓는 식의 변화가 있기는 한데 그것 또한 좀 변화가 많아요. 이수는 어떨까요? 저 이수는 글쎄요, 전 이 장면에서 이수는 처음 보는데요. 지금 말까지 더듬으시면서 상당히 놀라신 것 같은데요. 어떤 뜻일까요? 보통 이수가 아니라면 많이 두는 수는 네, 보통 어느 이쪽 곳이 날일자로 있을까요? 두던지 아니면 이쪽을 바로 붙이는 수는 제가 많이 보기도 했고 실전에서 둔 적이 있었는데 네. 지금 입구자로 둔 수는 백이 이쪽을 만약에 받는다면은 이쪽을 붙였을 때 조금이라도 흑이 이득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한눈에 봤을 때는 일리가 있는 건가요? 네,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백이 두는 자리와 아까 붙이는 자리를 맛보기로 하겠다라는 뜻이고 일단 흑도 붙이고 백이 늘고 이곳을 받았을 때요. 네, 기존의 정석 진행처럼 똑같이 진행을 한다라고 본다면은 이 장면에서 흑이 돌이 이곳에 있는 것과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의 차이인데 이게 과연 득인지 아닌지 어렵기는 합니다. 제가 봤을 때 그렇게 득으로 보이지는 않는데 네. 일단 중간에 또 다른 변화가 있을지 다르군요. 네. 이 선을 붙이는 것은 네. 제가 한눈에 보더라도 크게 득은 없어 보였거든요. 지금처럼 붙이는 수를 준비를 한 것 같고요. 네, 다른 전략입니다. 저도 이 모양에 대해서는 나중에 한번 다시 공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신형이라고 한다면 나카무라 스미레 선수가 야심차게 들고 온 수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네, 나카무라 스미레 네. 선수가 흑번으로 2칸 높은 역공을 했고 네. 이 포석을 자신 있게 사용을 한 데에는 지금 정석에 대한 자신이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1선에 빠져서 귀 쪽을 살리는 게 무난한데 그 다음에 백의 선택이거든요. 흑이 이에 이 자리를 바로 붙이지 않고 건너붙여서 얻은 것이라면 뭐가 있을까요?
흑이 얻은 것은 이쪽 부근에 백이 선수로 듣는 자리가 사라졌고요. 아, 네. 네, 그리고 아까처럼 이곳을 붙이고 젖히는 선택을 했을 때 똑같이 진행이 된다면은 이거는 차이가 큽니다. 이쪽 부근에 일단 집으로도 차이가 꽤 크고, 그리고 흑의 입장에서 이곳을 막아서 선수를 교환하는 게 전혀 아깝지가 않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 붙여서 두는 것은 막을 때 끊는 게 성립을 하지 않는다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아, 비껴갔습니다. 네, 지금 네. 이 자리가 일단 일감으로 보이고요. 흑도 바로 붙이는 게 가능하다면 가장 좋아요. 젖히면은 이쪽을 붙여서 한 점 잡는 것은 늘게 된다면은 네. 이렇게 백도를 잡을 수 있다면 이거는 흑이 약간이라도 편해 보이긴 합니다. 아, 네. 그쪽을 먼저 압박하는 것도 좋은 자리죠. 백이 받아주면 그 다음엔 정말 우변을 바로 붙여가는 것이 강력해지겠네요. 네, 백이 받아만 네. 준다면 바로 붙여가겠다라는 뜻으로 보이고요. 네. 흑의 입장에서도 그냥 바로 붙여가는 게 만약에 가능했으면 그 선택을 하는 것도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장면인데 백이 두 칸 정도로 벌려서 일단 돌들을 좀 가볍게 처리를 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한 칸이랑 이 두 칸의 교환이거든요. 이 교환이 과연 흑이 득이라고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좀 호불호가 갈릴 수도 네. 있습니다. 협공할 수 있었던 자리를 안정시켜 준 교환이 나오겠습니다. 네, 지금 정유진 네. 선수도 흑이 붙여간다면은 백도를 버리면서 가볍게 처리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한 칸을 더 띄어요? 이건 백이 안 받아주겠죠? 네, 그러게요. 일단 한 네. 칸을 띄었다는 것은 이 백도를 좀 더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고 다음에 뭔가 갈라가는 게 강력해야 되는데 이런 자리를 두는 것은 백이 입구자로 나올 수도 있지만 여기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이 세 점을 잡기에는 이 한 점이 다치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쪽에 백돌이 하나가 더 있죠. 갈라가는 게 글쎄요. 그렇게까지 강력해 보이진 않거든요. 네. 정유진 선수 이 우변 쪽을 건드리는 게 아니라 그냥 아예 우상 쪽을 네. 차지를 합니다. 우변은 행마가 잘 안 나왔을까요? 네, 그러게요. 네. 일단 일감으로는 이 자리를 붙이고 싶었는데요. 막는다면은 뭐 끊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 그냥 붙여두고 이쪽을 둔다면 흑이 건너 붙이는 건 이제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단수 치더라도 이어서 백은 연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흑도 막는 방향이 저는 반대쪽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다음에 흑이 강력한 수를 선택을 했을 때 이쪽을 붙이는 건데 백이 한 점을 잡는다라고 봤을 때 이곳에 세력을 쌓게 되면은 네. 백돌이 나오면서 세력이 견제가 되는 의미가 있으니까요. 그래도 반대쪽이 좀 더 낫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벽을 세워두고 스미레 선수는 붙여가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네, 붙여갈 생각이었더라면 네. 반대쪽을 막았을 것 같고 지금 이쪽으로 막았다는 것은 백이 이제 날일자나 한 칸이나 뭐 귀 쪽을 받았을 때 아마 한 이 정도로 두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혹시 흙이 안쪽부터 건너붙이면 백이 반발할 수 있을까요? 이 자리요. 네. 이쪽을 붙여서 백이 이런 식으로 한 점을 잡아야 된다면 이거는 선수로 흙이 이득을 봤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건 너무 행복한 상상이겠죠? 네, 일단 백도 네. 여기까지는 늘어서 반발을 할 거고요. 이것도 막상 그리고 씌워간다면 네, 이런 식으로 네. 씌워간다면은 충분히 훌륭한 작전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백은 젖히고 뚫는 쪽으로 가야 될까요? 네, 그 선택을 해야 될 네. 수도 있어요. 여기서는 흙이 바깥쪽으로 네. 바깥쪽으로 붙여갑니다. 예상이 빗나갔는데요. 그럼에도 이 실리가 크다고 본 것 같습니다. 지금의 선택은 다시 봐도 좀 의외인데요. 스미레 선수는 일단 잡기만 한다면 괜찮다라고 보고 있네요. 지금은 백이 한 점을 잡을 수도 있지만 잇고 밀어 올려서 계속해서 밀어서 두는 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다음에 여기 젖히는 게 또 좋거든요. 네. 하지만 묵직하게 가지 않고 가볍게 처리를 하고요. 네, 이제 이 장면에서 고민인데 둘 수 있는 자리가 여러 군데 있거든요. 네. 한눈에 보이는 자리는 이 우변 쪽에 벌리는 자리도 좋아 보이고 그리고 하변 쪽에 이제 흙이 백돌을 잡으면서 이 중앙 쪽에 흙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하변 쪽의 공격도 신경을 써야 됩니다. 네, 이 손을 장면에서 뺐습니다. 이거는 욕심 아닌가요? 일단 네. 우변 쪽이나 하변 쪽 백돌이 엷은 돌이 있는데 네. 이 두 군데를 다 제외를 하고 좌상 쪽을 선택을 하네요. 우변을 받지 않고 우상 침투도 그렇고요. 지금 손을 뺀 것까지 발 빠르게 가고 있는데 정유진 선수는 좀 실리에 예민한 스타일일까요? 네, 정유진 선수 네. 지금까지 선택하는 수들을 봤을 때 이 선수 정말 실리를 좋아하고요. 짜다 이런 생각이 네. 드는 거군요. 스미레 선수는 네. 좀 전체적으로 전투를 좋아하는 것 같기는 한데 오늘 대국 양상을 본다면은 일단 정유진 선수는 계속해서 좀 치고 빠지는 네. 도망가는 스타일의 바둑을 둘 것 같고 스미레 선수가 그것을 과연 잘 잡아낼 수 있을지. 자, 전체적으로 백이 엷어졌습니다. 우변도 아직 공격 당할 여지가 있고요. 이렇게 하변도 갈라지게 되면 하변의 백 4점도 아직 완전치가 않습니다. 이 자리가 워낙 제격이네요. 네, 흙은 네. 그냥 둘 수도 있었지만 일단 먼저 교환을 했고요. 지금 이 교환 자체가 사실 크게 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차피 백은 바깥쪽으로 나갔을 때 흙이 두터워진다면 이 반대쪽으로 오는 게 강력한데 먼저 교환을 한 것은 백도 좀 튼튼하게 만들어준 의미가 있기 때문에
흑돌이 좀 더 안정적이긴 하지만 공격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좀 위험 부담을 안고 공격을 하는 게 좀 더 네. 강력했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스미레 선수도 백도를 잡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렇다면은 좀 강약 조절이 필요한 타이밍이거든요. 뭐 이런 자리를 둔다든지 이 흑돌 쪽에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택을 한 다음에 백이 만약에 하변 쪽을 받는다면은 뭐 이런 자리를 두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발빠르게 백 모양을 지어가는 식으로 두는 게 네. 지금은 좋아 보이긴 합니다. 여기까지는 선수들이 착점이 빨랐습니다. 속기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좀 착점이 빨랐는데 이제 중반 들어가니까요. 생각할 시간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한 가지 좀 걱정이 되는 것은 스미레 선수 기풍이 네. 브레이크가 좀 없거든요. 그래요. 네. 일단 하변 쪽의 백도를 공격하기로 노선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과연 좀 유연한 선택을 할 수 있을지가 정말 궁금하네요. 스미레 선수는 그래도 대국이 많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김은지 선수는 공식 기전 외에도 이벤트로 정말 대국을 많이 소화하고 있는데 스미레도 일본에서는 비슷한 위치니까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예전에는 확실히 스미레 선수가 이벤트 경기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요. 네. 저도 최근에는 일본도 좀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네, 어떤지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통 기사들보다는 대국수가 많은 편이죠. 네.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목을 많이 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하다못해 스미레 선수가 일본 자국기전에서 첫 승을 언제 했는지도 뉴스가 나왔으니까요. 네, 그렇죠. 스미레 선수는 네. 뭐 행보 하나하나가 다 관심이 되고 있고 네, 이 선수도 그 점을 잘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 선수에게는 자신감 충족이 많이 되겠지만 독이 될 수도 있겠고요. 네, 그렇죠. 그래도 웬만하면은 좀 네.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이 장면에서 흑이 이 세 점을 잡을 수 있다고 이런 식으로 두면서 세 점을 잡는 것은 중앙 시음을 당한다면은 이건 세 점을 잡고도 훨씬 손해보는 게 많아요. 이렇게 되면 흑의 우하는 크긴 하지만 그 외에는 집날 곳이 없겠네요. 네, 그렇죠. 이게 백이 붙인 의도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흑이 늘고 나서 잡는 것은 이상하니까요. 여기서 바깥쪽으로 나가는 선택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이 교환을 하고 나갈지 아니면은 그냥 둘지에 대해서는 좀 생각이 필요합니다. 그냥 두고 그러면 백도 거의 사는 모양이 나오죠. 네, 그렇죠. 호구를 칠 때 만약에 여기서 들여다보는 교환이 기분이 좋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흑이 그냥 둘 수도 있어요. 네, 백도 여기 있기는 너무 싫으니까 반발을 할 것 같긴 한데요. 네. 뭐 이런 식으로 된다라고 봤을 때 이쪽의 약점이 좀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만약에 축만 백이 유리하다면은 이런 식으로 끊기는 모양이 나오는 순간 백이 잡힐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끊는 순간 흑이 모양이 무너지기 때문에
들여다보는 것은 흑도 부담이 좀 되네요. 네. 공격을 좋아한다면 내려서 놓고 나갈 수도 있겠고요. 젖히는 것도 역시 흑에게 영향은 좋지 않겠죠? 네, 그렇죠. 이쪽을 네. 젖히는 것도 계속해서 백돌이 이 흑돌 쪽으로 가는 순간 흑이 좋은 변화는 잘 안 나와요. 이 흑돌도 어찌됐든 밖으로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바깥쪽으로 돌이 나가야 되는데 백이 돌아와서 받는다면은 이 교환이 일단 이 흑돌에게 압박을 주고 있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쪽을 젖히는 거는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 네, 두 선수의 대결 초반부터 변화가 있었고요. 이제 중반 공방전이 시작됩니다. 과연 스미레 선수 어떤 수를 선택하게 될까요? 잠시 후에 함께 하시죠. 아주 대조적인 급풍의 두 선수들입니다. 전투를 좋아하는 스미레 선수와 실리를 챙기는 정유진 선수의 대결. 자, 흑이 주도권은 잡고 있는데요. 아직 이렇다 할 공격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일단 흑이 네. 하변 쪽에 백돌을 갈라가면서 뭔가 이제 바깥쪽에 두터움을 많이 쌓았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하려고 하는데 네. 정유진 선수가 적당히 치고 빠지면서 지금까지는 정유진 선수가 약간 기분이 좋은 흐름이죠. 네. 형세 그래프도 약간 앞서 있고요. 여기서 스미레 선수가 조절을 합니다. 네, 스미르 선수가 네. 많이 달라졌네요. 그렇군요. 예전 같았으면 바로 이 자리를 내려서나요? 네, 뭔가 계속해서 공격을 할 것 같은데 네. 지금은 적당히 좌 쪽에 백돌을 압박을 하면서 뭐 하변 쪽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이득을 보면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지금 그 자리를 날일자로 압박을 하면서 백이 날일자로 받아만 준다면 이 교환 자체가 이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받는다면 아마 이쪽을 늘어서 다음에 들여다보는 것을 아마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네, 백도 날일자로 받으면 좀 당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쪽을 붙였는데 저도 궁금한 게 젖혔을 때 끊겠다는 건가요? 네, 아니면? 끊겠다는 건지 네. 아니면 그냥 늘어서 날일자로 받는 것보다는 지금 이 교환이 다음에 끊는 것을 볼 수가 있으니까요. 이게 득이라는 얘긴지 네, 그 점이 좀 궁금하네요. 네. 자, 흑은 기세 좋게 젖혔고요. 네, 흑은 날일자를 둔 순간 이쪽은 젖힐 수밖에 없고요. 네. 자, 여기서 어떤 생각일까요? 네, 끊어갑니다. 끊어가는 수가 될까요? 네, 끊어가는 수 자체는 되는데 네. 과연 득일지가 의문인 게 여기 단수치고 늘었을 때요. 한 점을 잡으면은 이쪽을 단수치는 형태가 백의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빠요. 따내기도 있기도 애매한가요? 네, 이으면은 네. 이쪽 한번 찌르고 그 다음에 손을 뺐을 때 이 백돌이 확실히 못 살아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백이 당한 형태이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여기 단수치고 늘었을 때 흑이 단수치는 타이밍에
이 자리를 들여다보는 게 가능하다면은, 그러니까 받아만 준다면 나와서 끊는 형태가 좋거든요. 한 점을 따내더라도 백은 나가면 되니까요. 지금 이 선택이 가능하면 좋은데요. 단수치고 백이 갈랐을 때 흑도 이쪽을 들여다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백이 이으면은 위쪽에서 막는 게 가능하니까 백도 지금 고민이 좀 되겠죠. 생각할 거리들이 많네요. 네, 스미레 선수 이건 백이 늘면 단수를 치겠다는 거겠죠? 글쎄요, 같이 따라 올라오겠다는 뜻인 것 같은데요. 아, 네. 여기서 한 점을 살리는 쪽으로요? 네, 흑의 입장에서 네. 단수를 칠 생각이었더라면은 먼저 이쪽을 칠 이유가 없죠. 네. 아래쪽을 단수를 치고 그 다음에 치는 게 순서가 맞고 네, 일단 따라 올라왔습니다. 백도 간명하게 둔다면 이쪽을 끊고 막은 다음에 단수를 치면은 중앙 쪽을 늘어서 처리하는 게 한 점을 버리더라도 일단 이 흑도를 바깥쪽에서 가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글쎄요. 지금 이 진행이 어떻게 되는 거죠? 네, 외길수순입니다. 흑이 단수를 쳤을 때 백은 한 점을 살릴 순 없고요. 네, 이쪽을 단수를 쳤을 때 네. 한 점을 살리는 것은 밀어서 두 점을 잡는 것과 이쪽 축으로 잡는 게 맞복이라서 백은 이쪽을 나가는 건 안 되죠. 네, 지금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갑자기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흑도 일단 한 점을 따내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의 선택이 궁금하네요. 흑이 이 길로 의도를 한 건데요. 네, 그렇죠. 이 빵따냄이 그렇게 위력적인가요? 이 빵 따냄이 위력적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백이 좌변 쪽에 집 날 곳을 다 견제를 한 의미가 있고 네. 어찌됐던 이 세 점도 아직 미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백은 중앙 쪽에 계속해서 뭔가 돌들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이 자리가 껄끄럽다는 거군요. 네, 기다렸다는 듯이 네. 찔러 갔는데요. 정유진 선수도 여기 지금 이 자리 들여다보는 게 선수라고 본다면은 그 위쪽으로 두는 게 사실 더 좋은 선택이었어요. 단수를 치고 있게 되면 뚫리진 않습니다. 네, 이제는 흑도 바깥쪽에 나가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네, 역시 그 자리 나왔고요. 네. 백이 찝었을 때는 두 점을 버리는 건가요? 백이 지금 이쪽을 찝는 것은 이어서 아, 살리는군요. 네, 네. 끊더라도 이쪽에 미는 수가 선수죠. 여기까지가 선수고요. 한 번 더 미는 것까지 선수기 때문에 네. 이쪽을 찔렀을 때 막는 것은 끊겨서 두 점이 잡히고 나오는 것도 따라 나간다면은 백이 나와야 되는데 이쪽을 끊는 순간 또 하변 쪽이 걸리니까요.
백이 당장 나와서 끊는 것은 안 되죠. 네, 정유진 선수도 좀 어쩔 수 없이 중앙 쪽에 당장 막아가는 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한 칸 뛰는 곳을 선택을 했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애초에 백이 한 칸 뛰어서 흑도를 압박한 것이 네. 좋은 선택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백이 충분히 막을 수 있는 자리였는데도 뚫렸기 때문에 손해를 봤고요. 네, 스미르 선수는 그냥 한 점을 잡아두네요. 한 점을 잡아서 크게 살긴 했습니다만 그러면 다시 봉쇄당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한 점을 잡는 것은 백도 늘어가는 자세가 너무 좋아서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의 선택 약간은 의외입니다. 또 이렇게 잡게 되면서 하변에 활용을 당하면 하변 백은 거의 살아있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네, 흙이 둔다면 이쪽을 그냥 밀어서 백이 이을 때 받아주더라도 일단 중앙 쪽에 봉쇄가 안 되니까 이 선택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스미레 선수는 발빠르게 일단 하변 쪽에 흑도를 안정을 취하고 그 다음에 좌변까지 선택을 할 수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판단이고요. 정유진 선수 지금 이곳의 날일자 엄청 두고 싶은 자리거든요. 네. 다음에 미는 자리가 또 기분이 좋기 때문에 반선수의 의미가 있는 자리인데 흑이 받아만 준다면 당연히 둘 거예요. 근데 흑도 백이 이쪽 날일자를 둔다면 아마 기세로 손을 뺄 겁니다. 오히려 공격으로 모양을 잡습니다. 네, 지금 네. 그쪽 부분에 협공을 하는 게 일리는 있어요. 흑이 나가주면 백도 길에서 나갈 수가 있겠네요. 네, 흑이 이런 식으로 네. 나오는 것은 다음에 붙여서 나가는 자세고, 네. 그리고 흑이 나가면서 백이 이런 자리에 두터움이 생기는 순간 다음에 이쪽 부분 흑도를 압박을 했을 때 선수의 의미가 있거든요. 네, 전체적으로 좀 판을 주도해 나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도 좋습니다. 네. 백은 우상 쪽에 중점을 두고 있고 좌상은 살기만 하면 된다는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정유진 선수 잘 두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흑도 좌상을 봉쇄한다거나 하는 건 아니란 수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근데 또 또 안 이쪽 두기에는- 부분을 안 두고 갈라져 나온다라고 보면은 네. 여기에 백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음, 흑도 피곤합니다. 네, 오늘 바둑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뭐 결과를 떠나서 정유진 선수가 바둑에 스토리가 있게 지금 잘 짜 나가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백이 확실히 좀 주도권을 잡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손 빼기 전에 조금 더 득을 보려는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교환을 네. 하지 않는다면 흑이 깊숙하게 침입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네, 약간 애초에 그것을 방비를 하는 수고요. 흑이 받아만 준다면 지금의 교환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흑도 귀를 풍덩 들어갈 수는 없을까요? 삼삼을 들어간다든지 하는 건 어떨까요? 네, 마음 같아서는 네. 3-3을 들어가고 싶은데 백이 차단을 했을 때 자연스럽게 또 귀 쪽이 닫힙니다. 흑이 확실하게 살아있는 형태가 아니고 뭐 막기만 하더라도 일단 흑돌은 걸리죠. 그리고 먼저 백이 바깥쪽에 이런 데를 붙여서 끊는다라고 본다면은 이 전체적인 이 바깥쪽의 흑돌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네. 지금 당장은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한 번 더 밀어서 네, 그 자리죠. 여기서 흑이 어떻게 받아야 할지 어려운데요. 네, 여기서 흑이 치받아서 받는 것은 젖혀 나오는 게 강력하고 늘어서 받는 네. 것은 여기 입구자가 선수로 듣기 때문에 중앙 쪽에 연결을 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연결하는 모양이 사실 좀 쑥스러워요. 네, 공배로. 네, 어찌됐든 가야 연결을 되니까요. 한다라고 네. 본다면은 다음에 3-3을 들어가는 게 백은 젖혀서 방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3-3의 걱정은 백이 덜 수가 있습니다. 흑도 늘어줄 수는 없으니까 일단 치받아서 버텼는데요. 네, 정유진 네. 선수 한 템포 좀 늦추면서 흑이 받지 않는다면 중앙 쪽에 끊어가는 게 강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근데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 쪽을 받기에는 우변 쪽까지 뺏기는 순간 집으로 좀 균형을 맞추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억울하죠. 흑도 그냥 받아주기는 싫죠. 침착하게 받아줬어요. 확실히 스타일은 달라졌군요. 네, 스미레 선수 네. 원래 이렇게 침착한 선수였나요? 이쯤에서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줬는데요. 약점이라고 생각하고 고쳤다는 점은 대단하지만 또 중간이 있어야겠죠. 네, 그렇죠. 스미레 선수가 뭐 지금까지는 강약 조절을 좀 네. 잘한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긴 한데 그게 좀 너무 가다 보면은 느슨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네, 어찌됐든 지금 스미레 선수도 잘 두고 있어요. 흑이 중앙을 지켰기 때문에 혹시 훗날에 추후에 중앙 쪽을 노릴 수는 없을까요? 갈라나갈 수는 없는 건가요? 갈라나가는 것도 네.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중앙을 이렇게까지 두텁게 지켰는데 네. 뭐 갈라나가는 수가 없다라고 한다면 흑의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나중에 이쪽을 한 칸을 띄고 이곳을 메워서 한 점을 잡을 때 중앙 쪽을 끊는 수는 있어요. 네, 어찌됐든 끊기는 순간 지금 이 자리가 두터운 게 말을 하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도
사실 당장 흙이 끊어간다면은 이 한 점을 잡지는 못하고 버려야 될까요? 네, 이 장면에서 네. 그냥 중앙 쪽을 늘어서 4점을 버릴 겁니다. 지금 흙이 2선을 젖혔는데요. 백이 막았을 때 이쪽을 붙이는 게 보통 지금 형태의 맥점인데 지금은 백이 단수치고 한 점을 잡았을 때 이 한 점 때문에 축이 안 돼요. 네. 이 형태가 축이 안 된다면은 주변에 백돌이 너무 많아서 흙이 싸우기는 힘듭니다. 아, 네. 싸우기가 좀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자리에 붙여가네요. 당연히 백의 반발을 생각했을 텐데 싸울 수 있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네, 정유진 선수가 지금까지는 좀 실리 위주로 네. 네, 적당히 타협을 하면서 판을 이끌었는데, 여기서는 화를 한번 내겠죠. 네, 역시 끊어갔다는 건 축이 유리하기 때문에 싸우겠다는 뜻이고요. 네, 스미레 선수도 일단 전투를 걸어가긴 했는데, 기본적으로 상황이 좋은 상황에서 일단 치러지는 전투는 아니에요. 무난하게 흘러간다면은 집이 네. 부족하니까 지금의 선택이 사실 나쁜 선택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우상이 무난하게 정리되고 나면 이제 변화가 일어날 곳이 중앙 정도이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를 걸어봅니다. 갑자기 바둑이 재밌어지는데요. 백이 받지 않고 늘었어요. 이 흙 탈출할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일단 네. 흑이 지금 상황에서 작전을 잘 세워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데를 갈라서 상변 쪽에 이 102점을 압박하는 데 좀 집중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런 데 호구 치는 게 선수니까요. 이쪽 부분을 붙여가면서 네, 우변을 한번 노려보면서 그 다음에 갈라가는 것을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네, 그곳 한 칸은 갑자기 네, 글쎄요. 그래프가 백 쪽으로 많이 기울고 있습니다. 너무 느린가요? 백이 이런 데 날일자를 두었을 때 이거는 흙이 바깥쪽으로 나가는데 자연스럽게 백이 상변 쪽의 돌과 연결이 되면서 흑도를 양분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글쎄 좀 더 적극적인 수법이 제 눈엔 들어왔었는데 일단 한 칸을 뛰는 것은 백의 입장에서도 좀 편해지는 의미가 있습니다. 네. 네, 정유진 선수는 일단 반대쪽으로 흑도를 몰아가네요.
막을 순 없습니다. 백은 적당히 두고 이 한 점을 따낼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쪽을 네. 밀었을 때 한 점을 따내는 게 정말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런데 활용도 사라지고 흑이 만약에 호구 치는 게 선수가 된다면은 이런 자리 한 칸을 띄어서 백도를 압박을 했을 때 백이 받아야 되는데 한 점을 따내면서 간접적으로 이쪽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이 상변 쪽에 흑돌도 압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을 밀어가는 자리도 정말 좋네요. 밀고 나서 노릴 수 있는 게 있나요? 다음에 네. 이쪽을 젖혔을 때 치받으면은 여기까지 또 선수고요. 뭐 이런 식으로 늘어서 계속해서 흑돌을 압박을 한다면은 여기에 백돌도 흑이 다 놓고 잡아야 되고 그렇다고 이쪽을 젖혔을 때 이런 데를 단수치기도 따내는 순간 또 젖히는 게 생기기 때문에 함부로 못 하겠네요. 네, 흑이 함부로 네. 할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당장은 우상귀를 살려 나와야 합니다. 백이 우변을 나왔기 때문에 반대로 호구 활용은 거의 없다고 보고 오히려 따내서 교환을 시킵니다. 네, 귀 돌아가면서 계속 승부처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정유진과 스밀의 전투력은 어떨까요?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이벤트 대결입니다. 오늘 1경기 정유진 대 스밀의 한일 신예 대결로 펼쳐지고 있고요. 자, 지금까지는 스밀의 선수보다는 정유진 선수가 잘 두어가고 있는 장면이고요. 네, 정유진 네. 선수 너무 잘 두는데요. 좀 끌려다닌다 싶다가도 이제 좌상기부터는 오히려 주도권을 잡고 흔들어 가고 있고요. 네, 지금까지 네. 뭔가 선택하는 수들을 봤을 때 크게 실수라고 생각되는 수가 없고 네, 전체적으로 판을 짜나가는 능력이 오늘 이 바둑만 본다면은 정말 좋아 보입니다. 네, 그쪽 한 점을 따냈다는 것은 그냥 이 바둑 확실히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네요. 조금 더 버티는 수도 있었을까요? 네, 그쪽 한 점은 굳이 안 따내도 사실 되거든요. 뭐 사활에 문제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두지 않아도 됐는데요. 자, 확실하게 가고요. 이제 흑은 살려나갑니다. 정유진 선수가 미리 보는 여자 리그에서는 사지명으로 김은지 선수보다는 패점을 안았지만 김노경 선수와 함께 5승 2패를 거뒀습니다. 이제 정규리그에서 역시 사지명 후보 선수로 발탁이 됐는데요. 네, 이 선수 제가 봤을 때 앞으로가 좀 기대가 되는 선수인 것 같고요. 네. 바둑 스타일이 크게 기복이 없을 것 같은 스타일이기 때문에 오늘처럼만 네. 대국을 해준다면은 후보로 출전을 하다가 눈도장을 찍을 것 네.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어린 선수인데도 지금까지 노련함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가 지금 조금씩 돌이 몰리고 있긴 한데 백의 입장에서 막상 성과를 못 거둔다면은
집으로는 아직 크게 앞서 있는 건 아니거든요. 계속해서 백은 안전책인데요. 네, 이 선수 좀 낙관파일 수도 있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는 백이 젖히는 자리가 너무 기분이 나빴기 때문에 네, 그쪽을 젖혀가면서 일단 한 곳은 해결을 했어요. 네. 네, 문제는 상변 아프죠. 네, 이 자리를 네. 당하면은 아픈 느낌이 아니라 이게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붙여 나가면 네, 붙이면은 늘어서요. 여기가 선수라고 하더라도 한 집을 내는 것은 늘어서 이러면 안 되죠. 네, 건너붙이는 네. 것은 돌파하고 여기가 단수가 되기 때문에 상변 쪽에 흙돌이 걸립니다. 네. 그렇다면 여기 뒀을 때 이런 데를 먼저 붙이면서 백이 늘어만 준다면 그때 이쪽을 선수를 하고 가를 수 있네요. 네, 가를 수가 네. 있거든요. 근데 일단 백도 이 선에 치중을 하고 흙이 붙였을 때 젖혀서 받는 것을 지금은 살펴봐야 돼요. 네, 그곳을 젖히는 것까지는 선수입니다. 젖힌 수의 의미는 막았을 때 여기 하나 끊어두면은 나중에 이쪽을 젖히고 한 점을 따냈을 때 흙이 있는 것은 한 점이 단수가 되면서 흙이 걸리죠. 네, 백의 입장에서도 이 우변 쪽에 걸리는 패라서 네. 좀 부담이 있기는 한데 일단 뒷맛을 남겨두겠다는 뜻입니다. 드디어 문제의 그 자리. 백이 공격을 갑니다. 네, 지금 이 자리가 사실 정말 궁금한 자리인데요. 흙은 그냥 집을 낼 수는 없고요. 네, 지금 상황에서 흙은 이쪽을 붙이는 수 말고는 사는 수는 네. 없어요. 사전 공작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정유진 선수가 키를 쥐고 있는 거군요. 네, 백이 막아간다면 계속해서 흑도를 압박을 하겠다는 뜻이고 네. 늘게 된다면 그거는 흑도 치받아서 살 수 있는 형태가 나오는데 막는 것도 사실 백이 결행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백의 입장에서 또 공격에 실패를 하면은 뭐 단순하게 흑이 사는 게 아니라 백돌이 잡힐 가능성이 또 있거든요. 그렇죠. 흙이 계속 살려고 했을 때 잡으러 가는 백도 출혈이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웠을까요? 늘었습니다. 네, 정윤진 선수 네. 지금 형세가 우세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스미레 선수는 일단 살아두면서 상변 쪽에서는 물론 흙이 당했지만 여기를 막아가면서 흙도 바깥쪽에 돌이 두터워졌기 때문에 흙도 후반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흙은 상변을 살아뒀기 때문에 걱정거리는 없습니다. 아, 네. 백이 그쪽을 꼬부려서 교환을 합니다. 네, 일단 보기에는 좋은 수로 보이진 않는 것이 여기 붙였을 때 이을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이 교환을 백이 한 건데 글쎄요. 부분적으로는 전혀 득이 없거든요. 네, 흙도 역시 살기 전에 기민하게 붙여둡니다. 네, 어찌됐든 흙이 네, 모두 살리는 데 성공을 했고요. 지금 이 장면에서 큰 자리가 여러 군데가 있죠. 이쪽 부근을 두는 것도 정말 크고 이쪽을 빠져두는 것도 아, 네, 큰 자리죠. 흙이 네. 나중에 혹시 젖혀서 패를 것도 있고 그냥 젖혀 있기만 하더라도 선수 끝내기이기 때문에 네, 이 자리가 또 큽니다. 이렇게 쉽게요? 네, 그쪽 한 점을 따내는 것은 흙이 내려서서 버티겠죠? 네, 이쪽을 네. 내려서서 버틴다면은 여기 나와서 끊겠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흙이 살릴 수 없을까요? 흙이 네. 살린다면은 여기 하나 끊고 단수를 쳐서 있는 것은 이어서 네, 이거는 흙이 결국, 안 되기 네. 때문에 네, 먼저 물어보는 거죠. 그냥 단수 치고 단수 치는 것은 이었을 때 여기 흙돌이 있기 때문에 한 점이 단수가 되면서 이쪽을 선수를 할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따내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네, 스미레 선수가 빠졌는데 이렇게 된다면 흙이 세 점 쪽을 살리기는 지금 쉽지가 않아요. 네, 백도 확실하게 먼저 하나 끊어뒀고요. 지금 하변의 흑세점이 요석인 건가요? 세 점 쪽이 요석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일단 이 하변 쪽에 세 점이 잡히는 순간 이쪽에 나와서 끊는 것을 이제 전혀 생각을 해볼 수가 없죠. 네. 네, 이쪽 맛을 없애면서 세 점까지 잡으면은 뭐 집도 벌고 중앙 쪽에 약점도 없애는 느낌이 있으니까 어찌 보면 좀 역끝내기 같은 느낌이죠. 잡는 쪽이 아니고요. 아, 네. 근데 지금 이 자리를 두더라도 네. 흙이 살리기는 아, 네, 그런가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기 치받을 때 단수를 치고 이으면 돌파를 해야 되는데 쌍립을 쓰는 순간 끊기는 수가 또 남으니까요. 흙이 돌아가서 이쪽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다면은 지금 다시 이 흙돌이 끊기면서 네, 전체적으로 흙이 너무 얇아지게 돼요. 우하도 다 놓고 따내야 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 집으로도 큰 득이 없습니다. 네, 흙도 지금처럼 어쩔 수 없이 한 점을 잡아야 되고요.
아, 네, 이렇게만 교환을 해두고 갑자기 마음이 바뀐 것 같은데 그래도 세 점을 잡는 게 두텁거든요. 중앙 쪽의 약점을 없애는 의미도 있고 글쎄요. 일단 지금 여기까지만 교환하고 막았다는 것은 이 교환 네. 자체가 흑이 받았을 때 득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습니다. 심지어 연결하는 방법도 좀 더 적극적입니다. 네, 흑도 네. 단순히 있거나 쌍립으로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기 전에 조금이라도 득을 보겠다는 얘기고요. 지금 여기 한 칸을 띄어서 단수치고 연결을 하면 네. 근데 어찌됐든 일단 백돌이 끊겼거든요. 하변도 걸려 있고요. 네, 하변도 완벽하게 네. 살아있는 형태는 아니고 흑도 이런 식으로 승부를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네, 우변 교환으로 시간을 벌어둡니다. 지금 조금이라도 백이 집이 많기 때문에 흑은 중앙에서 승부를 봐야 합니다. 네, 정유진 선수가 세 점을 잡았더라면은 그래도 깔끔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었는데 네, 이건 변수가 생겼어요. 흑이 중앙 쪽에 백돌을 끊자고 하는 게 지금은 충분히 가능하고 네, 스미레 선수가 지금 중앙 쪽을 끊어가는 게 어찌 보면은 백이 얇은 곳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네, 지금 그쪽으로 뛰는 것도 가능하네요. 나와서 끊는다면은 있는 것은 여전히 아마 백이 버릴 텐데요. 버릴 수가 네. 있는데 여기를 찌르는 수가 있거든요. 있는다면은 네, 지켜서요. 지켜서 네. 나가기 만만치 않겠는데요. 네, 네. 이 한 점이 또 단수가 되니까 이으면은 중앙 쪽을 틀어 막는 순간 네, 이거는 백이 갈 데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싸우지는 못했고 뒤로 막았습니다. 네, 이바둑 지금 세 점이 잡히는 순간 또 여기가 생기니까요. 아, 흑이 패를 마음 놓고 걸어갈 수가 있군요. 네, 그렇죠. 세 점이 네. 잡히는 순간 그쪽에 패맛이 생기고 스미레 선수 지금 이은수로는 여기 찌르는 게 더 좋았어요. 있고 이렇게 세 점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잡았다는 것은 막았을 때 이제 찌르는 것은 느는 것까지 또 선수가 되니까요. 그쪽에 벽이 생기면 흑의 상변 약점도, 상변돌의 연결도 확실치 않아지겠고요. 아니면 여기서 흑은 전체를 끊나요? 네, 그것을 좀 생각을 하는 건지 단순히 세 점을 잡을 거라면은 그건 흑이 이상합니다.
네, 젖혀 나오는 약점이 눈에 거슬렸거든요. 네. 타이밍 좋습니다. 어떻게 받을 건지 물어보고 있는데요. 갈등이 꽤 있겠죠. 네, 백도 단순히 네. 막아서 받는 것은 흙이 쉽게 이쪽에 찝는 곳이 선수니까요. 네. 백도 이쪽에 찝는 곳을 방비를 하면서 받는 것을 지금 열심히 생각을 해보고 있을 텐데, 그러려면 둘 수 있는 곳이 많진 않은데요. 네, 그래도 유명한 자리가 있죠. 네, 그쪽 붙여가면서 네. 지금 상황에서 이쪽을 찝는 건 백이 손을 빼더라도 다음에 끊겼을 때 네, 백이 계속해서 막아간다면 백이 한 수 빠릅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이 장면에서 흑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렇죠. 젖혀서 계속 물어봅니다. 네, 젖히는 것도 있고 네. 먼저 나가보는 것도 있었어요. 막는다면은 나중에 찝었을 때 또 이쪽을 찔러서 교환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나가는 것과 이 막는 것 일단 먼저 물어보면서 중앙 쪽의 뒷맛을 선수로 없애자고 얘기를 하는데 흙이 나가지 않고 젖혔기 때문에 이건 백도 욕심이 좀 나죠. 자, 여기서 흑이 한 점을 잡을 텐데요. 백의 생각은 어떨까요? 네, 백도 이쪽 부근으로 받을 수 있었다면 가장 좋았거든요. 네. 근데 지금 일단 끊었고 잡게 되면은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가 좀 궁금한데요. 그냥 단순하게 빠져서 한 점을 잡을 때 맞게 되면 찝는 교환을 하더라도 일단 집으로 백이 꽤 이득을 봤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렇다면 흑도 좀 고민이 됩니다. 네, 지금 이 교환은 집으로는 흑이 손해를 봤어요. 네, 물론 찝는 자리를 선수로 교환을 할 수는 있지만 네. 집으로는 손해니까 이제는 정말 중앙 쪽을 끊어서 승부를 봐야 됩니다. 네, 그 자리 끊어가죠. 자, 이제 흑은 실리로도 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중앙 쪽에 다 걸었습니다. 백도 버리기에는 덩치가 있고요. 네, 지금 중앙 네. 쪽에 이 5점을 버리면은 그 순간 역전인 것 같고요. 백은 무조건 살려야 되고 흑이 중앙 쪽에 선수 교환을 하면서 이 3점을 살렸을 때 이제 이 백돌이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인데 또 백이 살자고 했을 때 여기 젖히면서 백돌을 또 압박하는 수가 또 있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은 정말 한 번만 실수를 한다면은 대마가 걸리는 상황입니다. 백은 이 백대마가 두 집이 나는 것을 확인을 하지 않는 순간까지는 좀 긴장을 해야 돼요.
이제 흑은 이 교환을 해두고 하변에 세 점 연결을 할 텐데요. 네, 계속해서 네. 중앙 쪽에 두터움을 쌓아가죠. 하변은 잡히지 않을 것 같은데 문제는 좌합니다. 네, 단순히 하변 쪽만 살려고 하면은 네. 그거는 쉬워요. 네, 그런데 이제 좌 쪽에 흑이 패를 하는 네, 지금 바로 가요? 근데 지금 당장 결행을 할 수 있을까요? 흑도 100보다는 여유가 있긴 하지만 패를 졌을 때는 대마가 휘청일 수 있습니다. 네, 백이 뭔가 이런 네. 데를 붙이면서 흑돌이 오면서 좀 두텁게 처리가 네. 돼야 이 패를 결행을 하는데 그나마 좀 부담이 덜 되거든요. 자, 여기서 교환만 해두는 것인지 바로 패를 결행할 것인지 갑니다. 재밌게 두네요. 이 여자 기사들의 대국이어서 그런지 또 어린 선수들의 대국이어서 그런지 어린 소녀들이 계속해서 좀 투닥투닥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는 네. 이제는 정말 뒤가 없고요. 네. 이거는 투닥투닥 느낌이 아니라 끝장을 보려고 싸우는 건데 좀 사나워졌군요. 네, 그 싸움을 걸어간 타이밍이 네. 예상보다는 좀 빠르죠. 네, 지금 그쪽 팩감이 있어서 스미레 선수는 결행을 한 거고요. 백도 버티진 않았네요. 네, 이곳을 단수 치는 게 집으로는 훨씬 이득인데 글쎄요, 일단 이쪽을 잡았다는 것은 흑이 나와서 끊으면서 조여붙이는 것을 다 선수로 할 수는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흑이 먼저 이 패를 걸어갔기 때문에 이런데 찌르는 것은 이제 팩감으로 받아주지 않겠다라는 뜻입니다. 패를 더 키웁니다. 네, 정유진 선수는 네. 좌상 쪽에 안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지금 패를 더 키우고 있어요. 이제 흑의 패감은 만패불청이라는 거군요. 네, 그렇죠. 지금 이 장면에서 과연 어떤 팩감을 쓸 건지에 대해서 물어보는데요. 혹시 우변에 잡자고 하는 패는 안 될까요? 우변은 쉽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우변은 두 수에 잡히지는 않고 중앙 쪽에 팩감을 써야 될 것 같은데 끈차는 패요? 네, 한 이 정도 팩감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세 점 정도로 괜찮을까요? 이것도 백이 받아야 할까요? 글쎄요, 좀 애매한데요. 이거 패를 해소를 하면 그래요? 네. 끊는데 돌파를 했을 때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도 단수 치고 나올 때 이쪽을 끊는 게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 이러면 패감이 되겠네요. 네, 백도 네. 받아주는 게 지금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 장면에서 백이 팩감을 써야 되거든요. 반대로 상변을 끈차는 패를 쓸 수는 없을까요? 네, 그 네. 정도로
근데 이거는 흑도 네, 받아둡니다. 지금 좌악이 이 패가 대략 몇 집 정도의 가치가 있는 건가요? 그것도 알아야지만 두 선수들이 패감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게 가치를 환산하기가 쉽지가 않은 게 네. 패를 100에 해소를 한 다음에 3점을 살리면은 이 흑돌이 또 걸립니다. 이 흑돌이 살 수가 없어요. 뭐 패 정도는 날 수는 있겠지만 완벽하게 살릴 수는 없고, 그렇다라고 본다면은 만약에 이 패가 다 잡히는 패라면은 뭐 가치는 한 거의 100집에 가깝죠. 네. 그렇다면 그 정도로 크다면 좌상 안 받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죠. 좌상 네. 쪽에 지금 100이 네, 받네요. 자, 두 선수 모두 패감에 자신이 있는 것인지 상대가 걸어오는 패감들은 다 받아두고 있고요. 네, 백의 입장에서 지금 흑이 단수 친 것 자체가 집으로는 꽤 손해이기 때문에 네. 일단 패는 받았고요. 자, 이제 백은 우변의 패감 썼고요. 역시 상변의 흑을 끊지 않은 패감 정도밖에 안 보이는데요. 네, 지금 이런 데 젖힌다든지 뭐 네. 이런 쪽을 두면서 패감을 쓰는 게 네, 가장 좋아 보이긴 합니다. 패를 해소를 한다면은 흑돌을 끊었을 때 또 이쪽의 흑돌도 알게 모르게 좀 신경을 써야 되거든요. 뭐 이런 자리에 돌이 온다면은 백이 두는 순간 흑돌도 걸리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수가 되면은 그거는 이 상변 쪽에 백집이 너무 커요. 네. 조금 작아지긴 하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손해가 없는 수를 뒀고요. 네, 그래도 이거는 흑도 해소를 하면서 일단 좌우 쪽을 잡았습니다. 네, 바꿔치기가 나왔습니다. 네, 정말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패를 걸어갔는데 그 결과 또한 생각지도 못한 변화가 됐어요. 이제는 흑도 하변 쪽에 백도를 압박을 하면서 정리를 할 겁니다. 패가 일어나기 전엔 정유진 선수의 우세였는데요. 네, 지금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네. 일단 이 하변 쪽에 어떻게 정리되는지를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자리는 여전히 기분이 좋습니다. 네. 흑도 알고는 있었지만 꽤 아플 것 같고요. 네, 정유진 선수 선택하는 수들이 지금도 내가 우세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저도 확실히 개가를 해보진 않았지만 느낌으로만 봤을 때 바꿔치기 자체가 백이 손해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형세는 여전히 백이 약간이라도 앞서 있을 것 같아요. 네, 단수를 치는 순간 이 중앙 쪽에 이 흑돌 2점은 살릴 수 없다라는 얘기죠. 백이 이었을 때 네. 붙이더라도 단수를 치면 있는 것은 끼워서요. 나가야 되는데 이었을 때 막으면은 이쪽을 끊으면서 단수가 되니까 중앙 쪽에 2점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네, 묘한 곳을 네. 빈 생각을 둡니다. 좀 위험 부담도 있을 텐데요. 백이 젖히면 흙도 빨리 연결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백은 젖힐 것 같고요. 네. 지금 이 장면에서 중앙 쪽에 찌르는 게 수가 돼야 되는데 글쎄요, 늘었을 때 찝으면은 이어서 이쪽을 끊는 것은 백도 끊으면서 한 점이 단수가 되니까 네, 글쎄요, 스미레 선수가 일단 이쪽을 잇는 게 잘 되지 않아서 빈 생각을 했는데 정희진 선수가 받아만 준다면 또 몰라요. 네. 네, 그런데 일단 받아줄 것 같지는 않기 때문에 네, 잘 받아줍니다. 받아주는데요. 네. 혹시 이렇게 돼도 흙이 당장 2점은 살리기 어렵다는 뜻일까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교환이 한 번 더 믿는 데까지 선수가 된다면 확실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당장 이쪽을 똑같이 두면은 여전히 붙이는 것은 끼워서 이었을 때 끊는 곳에 백이 또 돌이 오기 때문에 네. 여전히 백이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이제는 정말 받아주면 몰라요. 네. 젖혀서 2점을 잡아둡니다. 자, 이제는 중앙의 승부처가 끝이 났고요. 후반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끝내기 남았습니다. 네, 지금 장면에서 네. 커 보이는 자리는 여기 붙이는 게 큽니다. 다음에 젖혀 있는 것까지 선수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여기가 뭐 세 집밖에 안 나기 때문에 이 자리가 정말 크고요. 그 다음에 큰 자리는 이쪽. 세 점을 살리면 다음에 치중을 갔을 때 흑이 백도를 잡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잡더라도 다 놓고 따내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선수죠.
흙도 그냥 받아주면은 이바둑을 이기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계산이 됐고요. 그 전에 백이 유리했기 때문에 바꿔치기도 백이 손해가 없었고 그 형세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는 한번 개가를 해봐야 되겠는데요. 흙이 여기가 5, 12, 22, 24, 26이고요. 29, 뭐 대략 30집 정도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30집에 35, 37, 45, 50, 55, 60, 70, 72 정도. 합쳐서요? 네. 100은 7, 10, 11. 네, 여기까지 22, 32, 42, 44, 46, 50, 55, 60, 65, 70. 100도 그 정도는 충분히 납니다. 바꿔치기로 서로 집이 늘었기 때문에 흑백 모두 70이 넘어갑니다. 네, 지금은 반면으로 딱 비슷한 형세인 것 같아요. 백이 좌변을 선수하고 반상 최대인 하변을 지켰기 때문에 끝내기도 문제가 없었고요. 네, 이제 흑은 계속해서 이 중앙 쪽에 그 왠지 모를 찝찝한 쪽을 계속해서 찔러가면서 네. 끝내기로 좀 이득을 보면은 뭐 차이가 그래도 큰 차이는 아니기 때문에 적당히 잘 그렇죠. 정리를 네. 하면서 이런 데를 잡는 순간 흙집이 또 3, 4집씩 늘거든요. 그렇네요. 지금의 남은 큰 자리는 하변 정도인 것 같습니다. 네, 스미레 선수도 최선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여자리그는 4지명까지 있긴 했지만 용병은 없는데요. 만약 뭐 후반기 또는 내년에 용병 다시 불러올 수 있다면 스미레 선수에게 콜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제가 감독이라면은 네. 그래도 할 것 같기는 한데요. 보통 용병 선수들은 참가 신청이 따로 없기 때문에 사전에 미리 연락을 취하고 계약을 하게 되는데요. 스미레 선수라면은 뭐 앞에 미래도 있고 일단 또 뉴스가 되니까 팀에선 좋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팀에서 스미레 선수를 불러달라 이렇게 오히려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네. 네, 어찌됐든 그거는 또 알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용병 제도가 생긴다면 저도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보통 일본 기사들은 많이 불러오기가 힘들기 때문에 지금까지 몇 명 없었는데요. 네, 정유진 네. 선수 그쪽을 찝은 것은 실수였을까요? 네, 실수죠. 네. 이곳을 젖혀 있는 것과 비교를 했을 때 젖혀 있는다면은 흙이 이렇게 두는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흙이 4집이 나는 것과 지금은 있게 되면은 5집이 나죠. 그리고 이쪽도 찝었을 때 백이 집을 늘려서 받는 게 또 치중 가는 게 생겨서 네, 오히려 손해입니다. 뭐 대략 2집? 네, 2집 이상 손해 같네요. 여기를 그냥 치중을 가는 수가 생겼으니까요.
치받으면은 그렇군요. 나와서 끊게 돼서 네, 뒤에 쪽 세 점이 잡힙니다. 이 정도면 백은 바로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네, 그러게요. 정유진 선수가 정말 잘 두고 있다가 네, 하변에서 실수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흔들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또 손해를 보면은 이 바둑 잘 모르겠는데요. 네, 흑은 무섭게 쫓아가고 있습니다. 네, 쫓아가면서 또 네. 하변 쪽에 치중 가는 것을 노려보고 있을 거고요. 치중 가면 웬만하면 백은 그냥 뒤에서 받아야 됩니다. 젖힐 때 이것도 패를 하면은 이 백대마가 다 걸리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야 되는데 아까처럼 끝내기를 했을 때는 이 자리가 뭐 적어도 한 6집 정도는 난다라고 볼 수가 있었는데 네. 지금은 네 집. 네, 4집밖에 안 네. 났죠. 네, 두텁게 막아뒀고요. 네, 일단 끝내기에서는 스미레 선수가 정말 눈부신 추격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개가를 해봤을 때 반면으로 백이 약간 남는 형세이긴 했었는데 지금 하변 쪽만 보더라도 계산했던 것과 한 3, 4집 정도 네. 차이가 나고요. 네, 정유진 선수도 너무 쉽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 일단 손해를 봤거든요. 네. 하변에서 소수 미스로 2집 이상 손해를 봤고요. 네, 여전히 지금도 백이 앞서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스미레 선수가 끝내기를 잘하네요. 네, 정유진 선수 아직 마음 놓을 땐 아닙니다. 네, 여기서는 네. 백도 그쪽 하나 찝어두고 하변 쪽을 받는다면은 흑이 치중 가는 수가 사라지기 때문에 백의 입장에서 가장 깔끔하고요. 흑도 먼저 치중 가는 것을
좀 결행을 했으면은 바둑이 좀 더 재밌어질 것 같은데, 일단, 네. 근데 신기하게 지켰네요. 네, 지금처럼 지키는 네. 것도 좋습니다. 흙이 젖혀도 바로 막을 수 있을까요? 네, 젖혀도 막는 게 가능하고요. 네. 흙이 팩감이 많다면은, 네, 이런 자리를 다 단수를 치면서 네, 이렇게 굴복을 시킬 수가 있는데, 이거는 팩감이 어지간히 많아야 되기 때문에 네. 거의 이렇게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정유진 선수도 하변 쪽에 실수를 했지만 금방 냉정을 되찾고 흙이 치중 가기 전에 하변을 받았고요. 그 자리 백이 있질 않았네요. 여기가 역끝내기 새집은 되겠죠. 네, 새집은 되는 자리인데 네. 오히려 새집 이상이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쪽을 막는 것도 일단 집으로는 손해입니다. 그래도 있는 것이 좀 더 나았던 것 같은데 정유진 선수가 뭔가 이 마지막 끝내기 부분에서는 이겨서 이렇게 정리를 하는 건지 네. 네, 조금씩 손해를 보고 있어요. 좌변 흙의 선수 끝내기를 백이 받지 않았기 때문에 변화가 조금 있었고요. 네, 이제 백은 상변 네. 쪽에 패를 하지 않고 그냥 그쪽을 막아서 정리를 합니다. 그쪽을 막아서 정리를 하는 게 네 집짜리 끝내기고 상변 쪽은 따내고 따내더라도 이게 6집에 이쪽 북은 거의 한 반집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남은 네. 큰 끝내기가 없으니까 그래도 상변 쪽을 따내는 게 패를 이길 수만 있다면은 부분적으로는 정수죠. 그것도 스타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겨 있을 때 굳이 패까지 최선으로 두어가는 선수가 있고 이제 변화를 굳이 구하지 않고 빨리 끝내려는 선수가 있겠고요. 네, 보통 완벽하게 이겨 있는 상황에서 집으로 좀 손해를 보더라도 쉬운 정리를 하는 게 AI거든요. 네. 네, 지금 그 정도로 정유진 선수가 좀 깔끔하게 정리를 잘 하고 있습니다.
스미레 선수는 대국 끝나고 나면 당연히 모든 선수들이 그렇듯이 인공지능으로 복귀를 해볼 텐데 혼자 복귀를 하진 않겠군요. 아, 네, 그렇죠. 스미레 선수는 뭐 아버지도 프로 기사고 네. 어머니도 제가 알기로는 바둑 강사로 알고 있고요. 아, 네. 스미레 선수 이모도 프로 기사로 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네. 유명한 바둑 집안인데 같이 연구를 해보겠죠. 네, 그렇죠. 일본은 꼭 부모와 자녀 간의 그 기사 말고도 뭐 사촌이라든지 방금 말씀해주신 이모나 또는 삼촌이나 쪽 이런 바둑 집안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대체적으로 좀 네. 예전부터 문화가 뭐 가업을 잇는 것도 꽤 많이 봤고요. 네. 부자, 부녀 기사들이 꽤 많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일본이 좀 더 그런 빈도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좋지만 싫은 점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너무 많이 알면 좀 간섭을 할 수도 있잖아요. 뭐 요즘에는 뭐 부모가 자식 못 가르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죠. 이제 한 집 정도 되는 끝내기만 남아 있고요. 정유진 선수처럼 어린 친구들은 입단 후에도 도장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면 입단 전과 후가 별로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입단하고 도장을 나가는 기사들은 네. 차이점이라고 본다면은 그래도 도장을 나가는 시간이 좀 자유로워지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저도 입단하고 한동안은 도장을 나갔던 것 같은데 네. 예전에 입단하기 전에는 한 9시나 10시까지는 무조건 도장을 갔어야 되는데 네. 입단하고 나서는 확 풀어지는군요. 네, 서서히 그 시간이 뭐 1시가 됐다가 네. 2시가 됐다가 네, 어느 순간 안 나가는 날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 좀 프로가 되면 일반적으로 뭐 머리가 커졌다고 할까요? 좀 컨트롤은 잘 안 됩니다. 네, 그게 기사들과 어울리다 보면은 네. 어느 순간 그게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충암연구실이라고 이제 기사들끼리 네. 네, 모여서 공부하는 장소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정말 네. 입단하기 전에 나가보고 싶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자, 이제 공배만 남았나요? 네, 이제 그런 것 같죠? 끝내기는 네. 다 뒀습니다. 공배가 정말 많습니다. 온라인 대국에서 공배를 사실 다 채우지 않아도 개가는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다 채우나요? 온라인 대국에서는 네. 공배를 다 채우지 않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 혹시 모를 옥집 정도만 채워두면 되겠군요. 네, 근데 공식 시합이라면은 네, 어찌 보면 채우는 게 아. 네, 맞는 것 같기도 네. 합니다. 공배를 채우는 것도 대국 진행 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예전에는 시계를 끄고 공배를 채웠지만 요즘엔 개가를 하기 전까지는 무조건 시계 사용도 합니다. 네, 그렇죠.
원래는 반면 승부 정도의 바둑이었는데 네. 반면으로도 사실 백이 약간이라도 이긴다라고 봤었는데 지금은 차이가 그 정도까지 차이 나는 바둑은 아니고요. 네. 네, 여기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유진 선수의 2집 반승입니다. 네, 정유진 선수가 끝내기에선 실수가 있었지만 끝까지 승기를 놓치진 않았고요. 오늘 바둑 전체적으로 어땠을까요? 네, 정유진 선수가 정말 잘 둔 바둑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스미레 선수가 기풍의 변화는 있었지만 정유진 선수가 노련하게 잘 마무리를 했네요. 네, 신예 선수 다운 바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전투가 끊이지 않았었는데요. 아주 흥미진진한 대결이었습니다. 자, 잠시 후에 이어서 허리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 대국도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중계는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